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5차시 수업입니다. 1부터 4차시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네. 여러분, 확률 분포는 몇 가지 그 체계화된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확률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쪽 통계 부분은요, 반 이상의 문제, 반이 아니죠. 거의 한 70% 이상의 문제를 이쪽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와야지가 아니고 지금 이 통계 부분만 먼저 습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얼굴 보고서는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표준 정규 분포랑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정규 분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죠.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평균과 어떤 확률 변수 x가 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이런 걸 따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따르면은요 이런 분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요 적분을 해야 되겠죠. 아직 여러분 적분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 넓이였기 때문에요. 연속 확률수에서 넓이 원리하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의 공식이 그나마 이건 표준이니까 이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확률 밀도함수 이거보다 더 복잡했었죠. 그러면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럼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이제 분포표 같은 걸 정규분포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정규분포표를 이렇게 되면은 평균도 무한계고 표준편차도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계 정규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볼게요. 일단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때의 G의 확률 밀도 함수는요 FG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역시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넓이는 0에서부터 G까지 확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양수 G에 대해서요 0부터 G는 이게 확률이었으니까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그림은 색칠한 도형의 넓이랑 같고요. 이 값은 이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일단 교과서 거를 실어 놓긴 했어요. 이렇게요. 좀 잘 안 보이죠? 교과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에서요. 요거는요. 0에서부터 1.7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0에서부터예요. 항상 1.7이면은요. 세로 먼저 1.7을 찾고요. 2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0.4573이라는 값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 옵션의 특징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인 거예요. 여기에서 0에서부터 어떤 g까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한편 확률 밀도함수 fz는요. g는 제로, 평균에 대해서 대칭으로 다음이 성립해요. 0에서부터 g까지의 값이나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g에서부터 0까지의 이 값은 서로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자, 확률함수 g가요. 표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걸 구해달래요. 표준 정규분포는요. 항상 0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때 값까지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g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겨 있는데 0을 기점으로 2보다 작아야 돼요.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출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체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그죠? 0.5에다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0.5에 2까지 2니까 여러분 여기 읽으면 되죠. 2 제로 0.4772 그래서 0.9772라는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얘는요. 이거 네. 얘는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5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1번에다가요. 요 2번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1번이 마이너스 1 이거에다가요. 이걸 더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제로인데 여기도 제로? 상관없죠.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에서 한 점에서 확률값은 얼마예요? 선이었기 때문에
0이에요. 따라서 여기도요. 등호 붙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0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0에서부터만 할 수 있으니까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1까지면 0.3413이요. 1.5 여기네요. 0.4332 그러면 0.7775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 2번은요. 표준 정규분포가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그죠? 이 값을 가질 때 얘를 찾으래요. 여러분 얘도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A보다 크대요. A보다 큰데 0.5보다 작아요. 그럼 A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것도 따지셔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A는 0을 기준으로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요만큼이요. 요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올 거예요? 우리는 0에서부터 A까지밖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0.5에서요 0에서부터 A까지의 값을 뺀 게 0.066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0.4332 그죠? 0.433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러분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표는요 당연히 0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따라서 대각선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요? 0에서부터 계속 넓이가 더해져 가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1.5라고 챙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얘는요 0.5보다 커요. 그럼 그림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0을 기점으로요 A가 이쪽에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0.5를 못 넘어요. 작은 거니까. 따라서 이쪽에 있어야 돼요. A는요. 이만큼이에요. 이거는요 0.5에다가 이번엔 더하면 되죠. 어디요? 0에서부터 A까지를요. 0.9938이거든요. 따라서 0에서부터 A까지 0.4938이네요. 4938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2.5. 따라서 A는 2.5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요 연속 확률변수의 확률값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일이 적분해야죠. 그죠? 여러분 적분하지 안 배웠잖아요. 배워보세요. 거기다가 이게 초월함수 적분이거든요. 안 배워요. 2학년 때 무조건 가서 배우거든요. 나중에 이과 학생들 한번 배우고서 적분해보세요. 네,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이 값에서 딱 떨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근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분포의 표준화인데요.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표는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결론은 얘예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네. 이거를 따르는 연속확률변수 x에 대해서요. g를 이렇게 두면은 g의 분산,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돼요. 이거 여러분 확인은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돼요. 2g를 해보세요. 2g. 2에 이거잖아요. 얘는 여러분 시그마분의 1의 x 확률변수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얘는 이 x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곱한 거 곱하고 뺀 것도 빼죠. 근데 여러분 얘가 얼마예요? m이죠. 제로예요. 그죠? vg v 시그마 x 마이너스 m이고요. 음은 분산을 해버렸네요. 우리 시그마로 갈까요? 바로 계산이 편하니까. 시그마는 뭐예요? 이거 필요 없죠. 이것만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1의 절대값이에요. 네, 시그마 x니까 시그마예요. 얼마예요? 양수니 여러분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1. 그래서 네, 끝났죠. 그래서 표준화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것이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네. 확률변수 x가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꿀 거예요? 표준화 시킬 거예요. 그 확률변수가 뭘로 바뀌어요? g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표준 정규분포로. 그럼 얘도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꾸는 식이 뭐라고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이 g는 시그마분의
x-m인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시그마 얼마예요? 5분의 x 70이었잖아요. 그죠? 70에 평균 70 빼시면 되고요. 5분의 80에서 70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0에서부터 g까지 2네요. 이 값 어떻게 찾아요? 뒤에 제가 다 실어놨어요. 0에서부터 2까지 0.4772 넘어라. 0.4772라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요 구성 있잖아요. 요거. 네. 요 구성을 조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펜 색깔 바꾸고. 자, 표준, 정규분포가요. 이걸 따를 때, 이거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x가 120의 10의 제곱이고요. 이때 누구를 찾으라 했냐? 106에 x에 142. 제가 똑같이 아까 푼 것처럼 써드리고 있죠. 못하니까 뭐예요?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표준화는 조금 암산해 가볼까요? 10분의 106에서 120을 빼요. 얼마예요? 14 나오나요? 마이너스 14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 10분의 142에서 120 빼요. 22죠. 그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4에서 2.2죠. 그 우리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G 1.4 0에서부터 G 2.2 하면 되겠죠. 네, 1.4 얼마예요? 1.4 0.4192 2.2 여기 있죠. 4861 어렵네요. 더하기 3 5 0 9 맞나요? 여러분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x는 120의 10의 제곱을 따르는 똑같은 분포고요. 이때 x가요 135보다 커나 같대요. 그러면 제가 왜 표준화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이래서 하는 거예요. 10분의 135에서 120 빼요. 15. 그럼 얘는 1.5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안 그려도 대충 알아요. 왜? 하도 풀어봤으니까. 그죠? 이쪽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0.5에서 이 값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1.5를 빼보세요. 0.433이잖아요. 4332 하니까 얼마예요? 0.066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여러분 그 통계도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요, 요 숫자들이 막 계속 바꾸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표적인 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계산을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면은요, 되게 익숙한 숫자들이 많이 보여요. 네. 자, 문제 5번이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70. 무게 나왔어요.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 무게의 평균을 확률수 x라고 두는 거예요. 아이고. 되돌리기. 네, 이게 여러분 확률수 x인 거예요. 펜. 네. 근데 여러분 평균 나왔고요. 한 개의 무게가 이제 확률수 x고 평균 표준표차 나왔대요. 그럼 뒤에 여러분 이거 안 나와도요. 고등학교 문제잖아요. 정규는 뭐예요? 그러니까 x가 뭐예요? 한라봉 한 개의 무게예요. n이 270, 40의 제곱을 따라요. 이때 뭘 찾으래요? 한라봉의 무게가 뭐였어요? x였죠. 250 이상, 280 이하의 확률을 찾으래요.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표준화 시켜야죠. 네. 우리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표준화죠. 자, 40분의 250에서 270 빼요. 마이너스 20. 40분의 280에서 270 빼요. 10.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부터 0.4분의 25죠. 그럼 얘는 0.5까지에다가요 0.25까지 있죠.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구하는 이 확률값이나요, 여기에서 구하는 이 확률값이 같다는 거예요. 네, 두 개의 확률값은 같아요. 확률값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못 구하니까 이거와 똑같은 다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죠? 수학은 이런 게 매력적인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니라면 죄송해요. 0.25, 0.2,
주주주주주주주 여기죠. 0.0987. 네.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20989 이거 맞나요? 예, 0.2902 나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정규분포 n, 그러니까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확률만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절대값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만수 x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x가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풀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여러분, 정규분포에서 우리 배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얘랑 좀 관계 있지 않을까요? 예, 시그마로 나누세요. 한 개만 설명드릴게요. x-m에요. 시그마로 나눠요. 그럼 1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표준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분산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얘가 뭐예요? 표준화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풀리죠. 그러니까 1시그마의 2배, 2시그마의 2배, 3시그마의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결국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여러분 절대값은 차예요. 확률변수 x랑 평균의 차가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이 각각 이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에서는요 표준화 시키는 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거의 여러분 얘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예. 그럼 이게 뭐가 돼요? G가 되잖아요. 그죠? 이 0.9876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이 마이너스 K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K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K가 0. 이 절반이 4, 9, 3, 8이죠. 4, 9, 3, 8을 찾으세요. 4, 9, 3, 8. 지금 앞뒤로 다 넣어놨거든요. 4, 9, 4, 9, 4, 9, 3, 8. 보이겠네요. 그죠? 2.5. 따라서 K는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 있잖아요. 네. 그 방법대로 푸시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요. 1n 후에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두면은요. x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독립시행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거 했었거든요. 10, 25, 50일 때요. 이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종 모양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앞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큰 수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큰 수의 법칙 때문에요.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요.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 분산이 npq.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이에요. 그냥 이걸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크다는 거는요. np를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고 nq를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 그 경시대 문제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뭐 수능에 나오거나 여러분 그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크다란 말이 있으면 굳이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문제 푸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크다라면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항분포 여러분 확률 계산 어때요? 이항분포에서 여러분 편했던 거는요. 평균과 분산을 찾는 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뭘로 가야 돼요? 독립시행 확률로 가야 돼요. 컨비네이션 계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도보로 등교한 학생의 비율이 40%래요. 1회 시행횟수 확률이 나왔고요. 2학교 학생 150명. 시행횟수 나왔네요. 따라서 여러분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수를 확률에서 x라고 두면 x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시행횟수 150에 1회 시행횟수 확률 0.42. 네,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이때 뭘 찾아달래요? x가 66명 이상의 확률을 찾으래요. 찾으면 되죠. 어떻게요?
이거 만들 수 있죠. 지울 거예요, 이거는. 이게 확률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150 컨비네이션 x예요. 0.4에 x, 0.6에 150 마이너스 x 하면 돼요. 자, 66보다 큰 거니까요. 저항률은요. 66일 때, 67일 때. 네, 제가 막 쓰는 거 보니까 지울 것 같죠? 이렇게 해서요. 네, 150대까지 하면 돼요. 아, 여러분 이거보다는 6건이 빠르겠네요. 1에서부터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가 1일 때. x가 65일 때까지 빼주시면 돼요. 계산할 만하죠? 예.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수학은요, 없는 애를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 복잡하고 어려운 애들을 쉽고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공식들이 수학에서 가치 있는 공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n이 충분히 크면은요, n이 보통 30이면 충분히 크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커요. 두 개 곱해도 5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률면수 x는 바뀌지 않아요. 근사적으로 누굴 쫓아가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정규분포요? 평균은 150에다 0.4를 곱하면 되죠. 네, 10분의 4를 곱하니까 60이네요. 시그마의 제곱은요, 분산은요, 60에 10분의 6을 곱하면 돼요. 36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60,6의 제곱을 따라요. 이때, 예, 1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확률은 이때의 확률과 근사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규분포는 표준화시켜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G로 바꾸는 거예요. 네. 6분의 66 마이너스 60이죠. 그 얘는 얼마죠? 1. 예. 그러니까 0.5에서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은. 1이에요. 여기. 네. 0에서부터 1까지를 빼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 0.5에서 0.3413. 0.1587.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기존에 여러분 정규분포는요, 요만큼을 한 거예요. 이 분포에서 표준화를 시켜서 구했다면 이번에는 어느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 아까 제가 구하려고 이렇게 시도도 안 한 거예요. 네, 이거와 근사적으로 같은 얘를 찾은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표준화 시켜서 다시 바꿔낸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이렇게 구조화해서 푸는 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몇 번 하면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틀이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얘를 이렇게만 이쪽만 가지 마시고, 이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제 어렵거든요. 중단원에 있는 문제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이요. 10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230. 여러분 평균 나왔어요.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뭐예요? 정규 분포. 이거 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따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x는요. 달리기 기록을 x로 나야겠죠. x는요. 평균이 230,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기록이 몇 초 이하이면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지 구해달래요. 여기 상위 10위.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건 뭘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확률값을 구하는 것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이 얼마냐 이건데 상위 10%면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표준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400명 중에 10%, 그러니까 이게 400명인데요. 상위 10%면은 확률이 얼마예요? 400분의 10이면 되는 거죠. 네, 이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일까요? 뭐 점수로 따지나 그러는데 여러분 달리기는 어때요? 달리기는 잘 달린다는 얘기는 달리기가 빨라요, 느려요? 빠른 거잖아요, 그죠? 빠른 거니까 이쪽이 아니고요. 지울게요. 아이고, 달리기니까는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여러분 상위 10%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A라고 줄 거고요. 상위 10%. 그러니까 이쪽의 값이 400분의 10이 되는 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면수 x가요. 총 기록이니까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거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식만 세울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식 세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요거가 이해되시면 돼요. 네. A보다 작을 확률이 400분의 10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400명분의 10의 확률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계산은 어떻게 해요? 표준화죠. 무조건 0과 1의 제곱. 그럼 x가 아니라 이제 g로 바뀌죠. 대문자 같네요. 대문자죠. g 30분의 a-230. 네, 이거 하시면 되고요. 이 값이 여러분 얼마여야 돼요? 이 값이 이거 여러분 나누면 40분의 1이죠. 0.025면 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잖아요. 요 값이니까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0.5에서요 얘를 뺄 거예요. 어떤 값이요? 이거부터 30분의 a-230부터요. 네, 0의 값을 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같아요? 음의 값이니까 0에서부터 30분의 230-a랑 같겠죠. 이 값이 여러분 0.025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요. 이 값이요 0.475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4750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얼마예요? 1.96. 그러니까 이 값이 1.96이면 되는 거예요. 즉 30분의 230-a가요 1.96이면 되는 거고요. 1.96이 되면요 a 값은 계산해 보세요. 171.2라고 나와요. 따라서 171.2초보다 이하면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은요, 여기서는 요 중간에 요 바꾸는 요 과정만 잘 하실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요, 성적으로 등수 같은 걸 매겼었거든요. 근데 등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은 애들이 잘 본 거잖아요. 높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반대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달리기 기록이다 보니까는 달리기를 빠르게 잘하는 친구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확률 분포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양한 응용 문제보다는요, 정형화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노력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이제 수업할게요.